cara a mira, aplaudon. Yes, kai poste dia estimata academiano de Esperanto, Dr. Bakki Joan, kiu prezentos ore memorigan prelegon, pensoj de Zamenhof, esprimitaj en lingvaj respondoj. Bonvole. 다음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첫 파죠. 첫째 파입니다. 자멘호프 포르파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데요. 우리가 자멘호프 나스코 뭐 하듯이 그런 거죠. 자멘호프의 글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추려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2서, 언어 문제에 대한 문답지, 에스페란토 규범, 기초 명문집, 국제사상의 본질과 미래, 에스페란토 속담집. 이 에스페란토 속담집은 자멘호프의 아버지가 주로 한 거예요. 자멘호프 아버지 마르쿠스 자멘호프가 독일어, 폴란드, 독일어, 프랑스, 러시아어 그런 4개 언어로 다 일단 모은 것을 자멘호프가 에스페란토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아마 자멘호프가 좀 추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멘호프의 속담집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 자멘호프 연설문이 있죠. 링크바이 레스폰더에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책 표지를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링크바이 레스폰더에는 초판이 1910년에 나온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이는 이 책은 1936년에 나온 제3판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 아카데미오 회장인 프로발 다수타 박사하고 또 시녀로 네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이 종이로 된 책자 형태로 나온 것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910년 프랑스 파리에서 30페이지짜리 책이 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요즘 책하고 달라요. 짤방하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몇몇 잡지에 부분적으로 발표가 돼요. 그것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1912년에 제2판이 나오는데 변화가 거의 없대요. 그것은 라 레보라는 잡지에 샤르페라는 분이 발표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한 것을 책자로 또 나중에 냈습니다. 13년에 또 파리가 주로 이 일을 다 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그래서 에스페란티스타 센트로 오피세요라는 단체가 있었던 모양인데 36페이지짜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년에 세베르, 이 사람 유명하죠. 장군인데 이분이 또 플레나 콜렉토라는 이름으로 또 내요. 그리고 27년에 이 25년도의 거의 그대로 레프레시 하면서 이름을 두알 엘도너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36년에 또 파리에서
3판이 나오는데 이때는 분량이 커집니다. 116쪽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플레나 콜렉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1912년도까지의 그 답변들을 다 모았어요. 이때는 이제 그러면 벌써 여기 25년부터는 자메노프 사후죠. 그리고 한참 뒤에 1962년도에 또 파리인데요. 가스통 파리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6판을 냅니다. 그러니까 3판하고 6판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책이 나왔지만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야를 통해서나 뭐 아주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90년에 일본의 루드비크 피터 출판사라고 그러고요. 사람도 되고요. 거기에서 7판이 나오는데 144페이지 좀 더 늘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찾아본 그 책자로 나온 링크바이 레스폰더의 전부입니다. 좀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가진 3판, 그 3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총 22 항목이 있는데 서문부터 뭐 글자 발음 쭉 해서 마지막에는 그 에스페란토라는 그 언어의 이름의 기원에 대한 편지 좀 길어요. 그것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량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12쪽에 달하는 제일 긴 분량이 어원론 조법입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달하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온 편지. 그 다음으로 7쪽에 달하는 게 악센트와 의휘론 사전입니다. 악센트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메노파 인스티튜토에서 하는 그 링구바이 레스폰더의 그 강의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이 짙은 글자로 쓴 서문, 어원론, 조법, 동사 이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회 되면 빨간 글로 빨간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두 번째로 한번 하고 싶고요. 그럼 세 번째는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총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면 이 책자 전체를 강의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 책자에서 드러나는 자메노프의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자메노프의 육성 그리고 실제 모습을 한번 보죠. 육성 한번 들어보세요. L'anum proponatal brosuros, l'alleganto credevole frenom de la manem, cum malconfido, cum antaue presatento, que auli esto proponata ia. 네, 이는 제1서 서문을 녹음을 한 겁니다. 녹음이 잘못돼서 그런지 아니면 자메노프가 실제로 그렇게 발음했는지 좀 느려요. 다 듣진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메노프가 지금 실제 대회에서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자메노프의 그 사진을 보는 거죠. 느릿느릿 이것도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링크바이 레스폰더에 나타나는 자메노프의 그 말들을 중심으로 그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제가 편의상 한국말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께 주의를 당부합니다.
저희 답변들은 절대적으로 저희 사적인 의견과 조언으로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런저런 의심스러운 어느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의 권한은 오로지 우리의 학술원에만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 전체 투표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말입니다.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메로프는 자기가 답변을 하면서도 이거는 절대 나의 사적인 의견이지 공적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연어에서는 여러분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써오던 형태만을 써야 하지만 그러나 국제어에서는 오로지 논리만을 따라야 합니다. 동사 설명 부분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아주 분명히 우리 귀에 거슬릴 만큼 에스페란토의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완전히 틀린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조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우에 너무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올라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아무 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왜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구속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글들을 보면 자메노프는 아주 실제 사용자들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에 에스페란토보다 조금 먼저 나온 볼라피크 같은 그 국제어 시야는 그 창안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자기 허락을 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메노프는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 예언도 하고 또 실제 실패를 했어요. 그걸 보고는 자메노프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제가 한번 봅니다. 언어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상호간의 동의에 있기 때문에 언어에서는 건조한 이론적 논리보다는 지금까지의 공통적 사용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 이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논리보다는 하면서 논리 앞에서는 논리를 앞세웠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논리를 또 좀 내리고 지금까지 공통적 사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논리를 앞세울 때는 논리를 앞세우지만 그러나 그 논리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공통적 사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또 그걸 앞세워요. 아주 사고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에스페란티스트들도 좀 이런 자메노프의 생각을 본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아카데미어에 소속이 됐는데 그동안 1년 정도 일에 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메노프의 생각과는 그렇게 맞지 않는 생각과 활동을 하는 그 학술원 회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너무 논리, 너무 원칙 이런 걸 많이 따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사실 실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 그럼 넘어갑니다. 다음, 자메노프에 따르면 유럽을 그 미개함으로부터 구해낼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다음의 원칙을 공표하고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완전하게 그 모든 거주민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를 민족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중립적인 지리적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링구바이 레스폰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비보 데 자미노프에서 따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나라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왔잖아요. 링구바이 레스폰도에서는 지금까지의 공통적 사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비보 데 자미노프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모든 나라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완전하게 그 모든 그 주민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유럽의 나라들은 민족 이름으로 나라를 부를 게 아니라 지리적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영원히 꿈으로만 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대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제 번역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라면 그대의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그대에게도 좀 잘못이 있었습니다. 문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번역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면 이런 말까지 해요. 볼라피크를 창안한 마르틴 슐레이어, 이 사도가 아니라 수도승이었죠. 이제 그 분이라면 절대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분은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 분이거든요. 근데 자미노프는 제 번역이 잘못되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참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페란토를 한다면은 그저 말만 에스페란토 쭉 할 게 아니라, 잘 할 게 아니라, 자미노프의 정신도 좀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되냐, 저는 그렇게 봐요. 에스페란토를 정말 잘 하면은요,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단순히 그저 하나의 서류 작성이나 조약 체결을 위해 쓰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특히 생생한 드라마 대사에서 그저 완벽하기만 하고 지루하며 무겁고 딱딱한 문장보다는 조금 덜 논리적이고 조금 덜 완벽하더라도 짧고 생동감 있는 문장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문체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 앞에서는 논리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덜 논리적이고 덜 완벽하더라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가 유연합니까? 자미노프의 사고가 유연합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문법, 그것이 다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에서 벗어났다고 당장 틀렸다고 지적하는 그런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 그 문맥에서 되면은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러자는 뜻이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것은 악센트 부분에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자면 에스페란토의 어떤 개인적인 수준을 제안하거나 도입하려고 할 때에는 항상 이론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언제나 그 수준이 실제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메노프가 논리를 앞세운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에스페란토의 어떤 수정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해 보라는 거죠.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즉, 자기 그저 알고 있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실제 에스페란토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가? 따져보라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런 유혹이 많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 내가 가진 어떤 지식,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내 자랑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에스페란토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에스페란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고 자미노프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자미노프가 링거바에 대해서 본도에서 한 말들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모은 거죠. 이것을 간추려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간추려 보면은 첫째가 프라테소, 에갈레소, 카이 유스테소, 데포마르 인류의 형제의 평등 공정 사상입니다. 둘째, pazza cum existado per internazia help lingua 국제 보조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입니다. 셋째, 치울란도 아파르테나스 알 시아이 로자토리 거주민 우선주의 저는 그렇게 한번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 로기콘 카이 프라그마티스몬 올 쿠티몬 카이 테오리온 논리와 실용 우선 그러니까 관습이라든지 이론 이것보다는 논리와 실용을 우선한다 이거죠. 이것이 제가 그 린드바이 레스폰도이를 중심으로 살펴본 자미노프의 생각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적 여유도 조금 있고 또 일단 자미노프의 생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에스페란티스모, 포메라니스모, 인터나 이데오. 우리말로 에스페란토주의, 인류인주의, 내적 사상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페란티스모가 과연 뭔가? 저도 종종 이야기를 하고 그 많은 분들이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이 에스페란토주의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메노프가 한 말입니다. 직접 한 말이에요. 에스페란토주의는 서로 다른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간 중심의 중립어 사용을 전 세계에 보급시켜 나가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는 각 민족의 내부적인 삶을 간섭하거나 현존하는 모든 민족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여러 민족이 언어 문제로 인해 서로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공공기관의 평화의 언어로 쓰일 수 있고 또 모든 민족이 똑같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의 출판용 언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에스페란토주의와 연결시키는 모든 희망사항이나 생각들은 이 에스페란토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의 순수 개인적인 일일 뿐입니다. 이거 분명해요. 에스페란티스모라는 것은 에스페란토를 국제 공용어 또는 국제 보조로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보급하는 노력 그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인간 중심의 이런 말을 저도 사실 써놓고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자문어포가 여기 보면은 링구보 네우트랄레 호마 이렇게 쓰거든요. 링구보 네우트랄레 호마. 네우트랄레 호마. 앞으로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과연 뭔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우트랄레 호마.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인간 중심의 중립어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더 좋은 번역을 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제게 좀 귀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에스페란토 주의는 봤고, 그 다음에 인류인주의, 포메라니스모에 대해서 자메르코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인류인주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조국이나 모국어 또는 자신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만 자신의 민족적 종교적 원칙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거짓과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가르침이며 또한 인간 중심의 중립적 기초 위에서와 상호간의 형제와 평등 그리고 공정의 원칙 위에서 다른 모든 언어와 종교의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종교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인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페란티스모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근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 두 사상의 관계에 대해서 자메르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상은 서로 비슷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훌륭한 에스페란티스토이면서 동시에 인륜주의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제가 앞에서는 에스페란토를 한다면은 자메노포의 이런 생각도 우리가 본받아야지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그 말도 사실 에스페란티스모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에스페란티스모는 그런 생각하고는 관계가 없는 주의요, 관계가 없는 사상입니다. 에스페란티스모는 오로지 그저 에스페란토를 국제관계에 쓰자는 거예요. 그걸 보급하자는 겁니다. 그게 에스페란티스모예요. 그 사람이 뭐 쉬운 말로 착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그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건 관계없고 그저 그걸 쓰면 된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 에스페란토의 내적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 사상. 인테르나 이데오 데 에스페란티스모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또 이 앞에서 말한 두 사상하고 또 다른 그 무엇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메르포가 한 말입니다. 에스페란토는 국제어입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주의의 내적 사상, 인테르나 이데오라고 짧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중립적인 언어의 기초 위에서 서로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비구체적인 감정과 희망입니다. 내 디피니타를 저는 비구체적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그 말이에요. 정확하지 않은 그 내 디피니타인데 제 실력으로는 이게 가장 좋은 번역 같아요. 비구체적인 감정과 희망입니다. 반면 인륜주의는 아주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이거는 이제 비구체적인과 반대죠. 구체적인 정치 종교적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이걸 한국말로 뭐 계획입니다. 이런 게 또 가능합니다. 좀 번역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보내겠어요. 물론 활동 계획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좋지 않아요. 제 느낌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우리 외래어 그대로 썼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좋은 번역이 있으시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저의 순수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에스페란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순수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그것이 인테르나 이데오 데 에스페란티스모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페란티스모를 혼동하면 안 돼요. 에스페란티스모는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에스페란티스모 인테르나 이데오 데 에스페란티스모는 비구체적인 감정과 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호마라니스모는 아주 구체적인 정치 종교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 당시에요, 그 유럽에서 시오니스모라는 게 있었어요. 시오니스모. 그리고 시오니즘,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제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서 우리가 가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성공했죠.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그 운동을 자메노프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동조했다가는 에스페란토 보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메노프는 심적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공적으로는 나는 그 운동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분이 내세운 것이 호마라니스모입니다. 시오니스모가 아니고 호마라니스모입니다. 그 호마라니스모는 뭔가 아주 구체적인 정치 종교적 프로그램인데 그 구체적인 말을 좀 해보자면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훌륭한 국민이 되어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 찾아서 돌아가자 그런 운동하지 말고 각자 자기가 속한 국가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게 호마라니스모예요. 호마라니스모. 왜냐하면 자메노프의 호마라니스모는 이제 사실 민족 개념, 국가 개념을 초월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 되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더 높은 차원의 호마로가 되라는 겁니다. 인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 주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계 대회에 대해서 자메노프가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페란토 세계 대회. 이게 대해서 자메노프가 좀 특별한 말을 했어요. 에스페란토는 하나의 언어일 뿐이지만 그 대회의 모임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대회가 계속 내적 사상의 축제로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페란티스모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테르나 이데오 데 에스페란티스모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페란토 세계대회는 이런 내적 사상의 축제로 이어져 나가기를 자메노프가 바란다고 그랬어요. 에스페란티스모 생각으로 보면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조금 자가당착적일 수도 있고 자메노프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에요. 자메노프는 자기 마음으로는 호마라니스모, 인테르나 이데오 데 에스페란티스모를 마구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주장했다가는 에스페란토 보급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에스페란티스모를 또 내세운 겁니다. 그러나 실제 자메노프가 원한 것은 호마라니스모였어요. 그것보다 조금 아래가 인테르나 이데오 데 에스페란티스모였습니다. 그래서 자메노프는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에스페란티스모에만 입각해서
아주 나쁜 사람들도 에스페란토를 하고 장사꾼도 에스페란토를 하고 그런 에스페란토가 된다면 나는 에스페란토로 차하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감정에 치우쳐서 거의 마지막 연설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자메노프의 반대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몇몇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자메노프의 전기 이런 거 읽어보면 나옵니다. 네마님이 제가 알기로 자메노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네마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저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다음부터 혹시 협회에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네마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좋은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가겠습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이 유일신 사상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심화시키기 위해 매년 3번씩 예루살렘에 모였듯이,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에스페란토주의에 대한 사랑을 심화시키기 위해 매년 에스페란토 나라의 수도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대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그랬어요. 에스페란티스모의 그 생각에서 보면은 좀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에스페란티스모하고 안 맞는 말을 한 거예요. 포마라니스모나 인터나 이데오 데 에스페란티스모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했어요. 자메노프가 심적으로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이쪽을 주장할 것인가, 이쪽을 주장할 것인가, 아주 갈등을 했어요. 그것이 아마 자메노프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메노프를 연구하고 에스페란토를 연구하고 할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과도 연결이 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에스페란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메노프의 생각들을 본받을 것이다 한 말은요, 대체로 언어 문제, 링구바이 레스폰도인 언어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치 종교적인 그의 생각은 저도 그거 본받자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언어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 아주 유연한 사고방식,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고방식, 겸손한 생각,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자, 그럼 오늘 제 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orandan con cara amondo ni aplaudon.